여러분들은 디자이너처럼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의 디테일을 따져가면서 구매하시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직도 상품만 올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품을 팔다 보면 자연스레 소비자들에게 이벤트나 특가 상품, 배송 관련된 내용을 알리고 싶으실 텐데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로모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디자인이 생각보다 내 맘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럴 거면 내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현실적으로 배너 만드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드로우입니다. 예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배너 만들고 싶으셔서 디자인을 맡기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구매자들은 가독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림자가 맞게 들어간 건지 컬러가 다 같은 건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위탁 상품 진행하시다 보니 제품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위탁 판매지만 브랜드처럼 판매하시거나 내 스토어가 좀 더 퀄리티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은 분들, 배너를 쉽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제가 만들고 내 스토어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피그마의 미러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디자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작업하시고 소싱 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 할애하세요. 피그마를 처음 접하신다면 제가 올려드린 입문 영상 꼭 확인하시고 오세요. 배너 사이즈를 알아봐야겠죠? PC는 1920에 400이고 모바일은 750에 600입니다. 가끔 보면 이 빨간색 영역이 1920 사이즈인데요. 이 영역까지 전체를 다 쓰시고 가운데에만 텍스트를 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대부분 모바일의 구매율이 높고 PC 화면을 정신없이 양쪽에 이미지를 배치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권장 사이즈 1280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280은 이 파란색 라인이에요. 물론 꾸밈 이미지 같은 경우들은 이쪽 바깥쪽 빨간색까지 나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디자인 스타일로 진행해 볼게요. 현재 1280 파란색 선 안에 들어와 있는 디자인이고 1688 이미지로 제가 작업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1688이나 도매처에서 이미지 가져오셔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미지로 저도 비슷하게 만드는 경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그려서 시작해 볼게요. 프레임을 1920에 400으로 그려줍니다. 그린 화면의 배경 컬러는 우선 나중에 줄 거고요. 먼저 저는 이 이미지 두 컷을 가져왔고 그냥 올려도 상관없지만 눕기를 따서 배경 이미지를 제거해서 올려볼 거예요. 그 전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눈에 띄도록 사이즈도 굵게 조절해서 저는 이렇게 써줄 거고요. 제가 사용한 폰트는 수트라는 폰트고 엑스트라 볼드라는 좀 두꺼운 폰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텍스트를 쓰실 때에는요, 계층 구조, 즉 어떤 텍스트가 먼저 보여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서 컬러나 사이즈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봄맞이 원피스 요 아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전체 주제를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나눔 요런 타이틀들 많이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이 좀 다른 거고 보시면 산뜻한 원피스로 요 텍스트가 주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잘 보여야겠죠. 아래에 있는 햇살 가득한 봄, 이 텍스트는 위에 타이틀을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이 읽힌 다음에 읽힐 수 있도록 사이즈도 좀 작고 컬러도 좀 더 흐리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폰트 사이즈는 26 정도 주고 엑스트라 볼드가 아니라 레귤러. 그리고 실제 컬러는 사이즈가 작고 볼드체가 빠졌기 때문에 이 컬러를 쓰셔도 되지만 조금 더 흐린 컬러로 저는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간격은 저는 20에서 24 정도. Alt키를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백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봄맞이 원피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사해서 써볼게요. 조금 더 굵은 세미볼드 채로 해줬고 실제 이 위에 라인을 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박스에다가 넣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프레임 셀렉션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 위아래 간격을 12 정도 줄게요. 그럼 이렇게 박스가 벌어진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스트로크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사방에 이렇게 라인 있는 부분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나와요. 하단에 커스텀을 누르셔서 위아래만 라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그냥 라인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컬러도 아까 전에 이 텍스트에 썼던 컬러를 이렇게 툭 찍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죠? 위에 보시면 양쪽으로 좀 더 라인이 나간 거 확인되시죠? 저희도 아까 만들었던 이 오토 레이아웃에서 양쪽에 여백을 좀 더 줘볼게요. 8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분이 전부 완성이 됐고 세 개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하나의 그룹핑을 해주시면 좀 더 움직이고 나중에 재사용하시기 쉬우니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프레임 셀렉션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백들을 좀 조절해 줄 거예요. 여기도 실제 보면은 여백들이 있죠. 자, 이 안에서 여백을 조절할 때 오토 레이아웃을 써도 되지만 오늘은 그냥 진행해 볼게요. 자, 간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것보다 차라리 넓은 게 낫습니다. 줄 간격은 몇으로 넣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퍼센트로 해주시면 돼요. 전 지금 110%로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폰트 사이즈, 굵기에 따라서 여기에 높이 값은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110에서 160 사이로 아마도 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위아래 간격을 모두 3개를 선택해서 우측에 있는 이 버튼 나올 때 한번 딱 눌러주면 똑같이 10픽셀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12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도 맞춰주고 좌측에도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280 이 부분을 확인하실 때요. 저처럼 면을 두셔도 되지만 Shift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가 나옵니다. 이 파란색 라인에 처음에 맞추셔서 이렇게 간격을 넣어서 맞춰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하기 좀 번거로우시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레이아웃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처음에 나오실 거예요. 저는 4픽셀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도 10픽셀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컬럼으로 바꿔주시고요. 스트레치가 아니라 센터로 해서 카운트를 1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위드스를 1280으로 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X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아까 있었던 이 라인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안에서 작업을 하시기 쉽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 눈에는 이 빨간색이 보이지만 실제 출력할 때는 빨간색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계속해서 이렇게 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280이에요. 그래도 1280 안쪽으로 좀 넣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안쪽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우측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플러그인에서 Remove Biz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자, 이렇게 없애주시고 난 다음에 자, 만들고 있던 배너로 갖고 오셔서 이렇게 넣어보세요. 지금 프레임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 안으로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이 조그만 몸이 좀 더 나와 있는 이 여자분을 뒤쪽으로 보낼 거고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뒤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좀 더 몸이 좀 더 크게 나오신 분은 앞으로 제가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줄여서 위치를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난 제대로 이미지가 좀 보고 싶은데 빨간색이 좀 거추장스럽다. 이제는 위치 잡으셨으니까 우측에 있는 아까 레이아웃 그리드에서 이 부분을 눈을 꺼주시면 보입니다.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컬러가 조금 다운돼 있죠. 여기서 간단하게 필에 있는 컬러로 보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살짝씩
올려주시면 좀 밝아진 게 보이시죠? 자, 뒤에 있는 이미지에도 한번 줘볼게요. 살짝만 올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는 컬러를 조금 바꿨어요. 금방 만들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정도면 깔끔하지 않나요, 여러분? 원래는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린다고 하면 이 앞에 계시는 여자분 뒤로 그림자가 좀 있으면 당연히 디테일이 조금 더 올라오긴 하겠죠. 근데 저는 이 뒤에 계시는 여자분의 이 손에 있는 그림자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 팔 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페이크죠.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앞에 있는 사진에 그림자를 줘도 되지만 이렇게 보시면 배경이 보통 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를 넣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이런 페이크를 좀 써봤습니다. 물론 포토피아라는 플러그인으로 제거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림자를 넣었다 안 넣었다로 해서 고객들이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구매를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아요. 깔끔하고 정리도 됐습니다. 자, 디자인을 하실 때는요, 정리가 기본이에요. 자, 그럼 배경 컬러를 지저분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의 미색을 좀 깔아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셨다면 이제는 모바일로 가야겠죠? 자, 모바일로 가보겠습니다. 750에 600입니다. 프레임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그냥 만드는 거였으면 오늘 영상 찍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왼쪽에 만들었던 이 이미지와 아까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었던 텍스트를 Alt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복사해서 모바일로 가져오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 프레임 안으로 다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헷갈리니까 모바일 PC라고. 자,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 이 부분을요,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텍스트가 위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 여자분은 조금 더 커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해놓은 거 보시면 이 여자분 이렇게 잘려 있죠? 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텍스트를 좌측 정렬보다 모바일에서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텍스트들을 잡고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 정렬에 상단에 올라가셔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제 모바일 폰트 사이즈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 폰트 사이즈로만 조금 변경해 볼게요. 밑에 있는 부분이 지금 26픽셀인데 30픽셀이 그래도 조금 넘어줘야 읽히는데 좋아요. 그래서 저는 32 정도로 주고 두 줄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줄였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줄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 조금 조절하고 위에 있는 봄맞이 원피스도 좀 작으니까요. 얘도 32로 맞춰줄게요. 똑같이. 그런 다음에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이제는 폰트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여백이 좀 좁아요. 그래서 여백을 조금 더 늘려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아까 만들었던 이 프레임이 이제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막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셔도 되고요. 이 프레임 불편하시면 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바일로 옮겨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이 프레임 버려주시고요. 다시 3개를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 여백 보이시죠? 저는 여기를 24로 바꿔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모바일에서는 위, 아래, 가운데 정렬보다 조금 위쪽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들이 실제 내 사이트에, 내 스토어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미지 아까 만들었던 PC를 먼저 올려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지금 현재 스토어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현재 스토어를 캡처를 하세요.
그리고 이 화면에 두신 다음에 중간에 배너 영역에만 이렇게 올려보시면 돼요. 배너 있는 자리에 올려두시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도 여러분 캡처해서 이 화면에 올려놓으시고요. 자, 안쪽에 저희 모바일 사이즈 750이었죠. 모바일 사이즈를 750짜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도 올려보면 됩니다. 단, 올리셨을 때 모바일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모바일은 하단에 이렇게 스토어 소개 부분이 배너를 가리는 영역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모 하나를 프레임도 괜찮고 렉탱글도 괜찮아요. 네모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캡처한 부분 위에다가 흰색으로 하나를 그려주세요. 필에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흰색 영역이 들어가요. 박스만 하나 올리시고 뒤에다가 배너를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그렸던 박스가 이거고요. 배너 영역은 이거예요. 그래야만 가려지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서 보셨던 이미지가 이렇게 잘려 있었죠.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역까지 고려하셔서 모바일 배너를 만드실 때는 상단 쪽으로 조금 더 올려서 텍스트를 넣어 주셔야 돼요. 당연히 폰트 사이즈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올려놨던 가이드가 있죠. 폰트 사이즈도 거기서 참고하셔서 올려보신 다음에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플레이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제 핸드폰으로 미러링을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배너를 만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확인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정 작업을 굳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번거롭게 하지 않으셔도 실제 피그마에서만도 작업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고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배너 만들면서 이렇게 확인까지 하니까 더 잘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